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산재보험의 추가 상병 그리고 재요양에 대한 건데요. 네, 이게 때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뭐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들도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경계가 좀 모호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 공식적인 추가 상병 및 재요양 업무 처리 지침이고요. 이 복잡한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지침은 그러니까 한번 요양 승인을 받으신 분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병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기존 상병이 다시 나빠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기준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히 어떤 경우가 추가 상병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재요양 요건에 딱 맞는지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정 요건이나 절차가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가 상병부터 좀 살펴볼까요? 법제 49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네, 추가 상병의 핵심은요. 최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뿐만 아니라 요양이 일단 끝난 후라고 해도요. 아, 끝난 후에도요? 네, 그 최초 재해 때문에 이미 발생했던 부상이나 질병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거나 혹은 그 재해로 인해서 아예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반려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건가요? 인정받으려면. 역시 동일한 재해 발생 원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발견된 질병의 부위나 진단 시기가 처음이랑 다르더라도 재해 발생 원인이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 추가 상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원인이 같다. 네. 예를 들어서 최초 재해의 원인이 됐던 그 업무 부담 요인이랑 시간적으로 가깝다거나 그 사이에 새로운 부담 요인이 없었다면 동일 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인 인과관계 증명하고 또 실제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돼야 하고요. 이 필요성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 단순히 요양기관 끝났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놓쳤던 부분까지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요양, 법 제51조.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이름만 들으면 그냥 다시 요양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다시 요양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일단 판단이 된 후에 치유된 후에요? 네,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혹은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 후 재발 또는 악화, 그리고 적극적 치료 필요성. 이게 핵심 키워드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적극적인 치료라는 게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물리치료 계속 받는 것도 적극적인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대증요법, 그러니까 통증 관리나 증상 완화 같은 소극적인 치료 말고요. 네. 상태의 어떤 근본적인 호전이 가능한 치료.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거요. 몸 안에 고정했던 핀 제거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의지 장착을 위한 재수술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수술 같은 근본적인 호전 목적의 치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요양 요건 영제 48조는 사실 추가 상병보다 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치유된 상병하고 재요양 대상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인과관계. 둘째, 그 상태 악화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업무 외적인 다른 사유 때문이 아니어야 하고요. 셋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가지나 확실히 좀 더 까다롭네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요양이 다 끝나고 회사를 옮겼어요.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예전에 다쳤던 부위가 다시 나빠지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재요양 신청해야 하나요? 그거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경우는 일단 지금 근무하는 사업장의 업무 때문에 악화된 건지 이걸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현재 업무 때문인지? 네. 만약에 새로운 업무 부담이 원인이 됐다. 그러면 이건 재요양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산재 사건, 즉 최초 요양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요? 그렇죠. 반면에 원래 재해가 발생했던 그 사업장에 복직해서 예전이랑 같은 종류의 일을 하거나 뭐 비슷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서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때는 이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게 아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산재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추가 상병이냐, 재요양이냐, 아니면 새로운 최초 요양이냐에 따라서 신청 절차, 급여 지급 방식, 때로는 말씀하신 대로 책임 소재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재 내 상황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전문가에게 맡기시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혼란 없이 제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추가 상병은 최초 재해랑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가깝고 재요양은 한번 나았다고 봤던 문제가 다시 심각해져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준들을 보면 뭐 동일 사업장 복귀 여부라든지 동일 업무 수행 여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평소에 자신의 업무 내용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변화 같은 것들을 좀 꾸준히 그리고 가능하면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습관? 이게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입증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기록의 중요성.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